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돈 넣었다가 다 날렸다. 예금 돈 못 찾는다. 은행을 믿고 돈을 넣었는데 전액 손실이 발생하는 사태가 터졌으며 위험 등급까지 속여서 판매했기 때문에 명백한 불안전 판매가 또 터진 것입니다. 이전에도 홍콩 ELS로 원금 손실 반토막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동양 ABL 보험사 인수가 불발될 위기에 내몰렸으며 NH농협은행은 1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1,700억대 PF 부실 대출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기업은행은 4대 은행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부실 채권이 4주에 이르며 일부 새마을금고, 농협,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파산과 합병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안전할까요? 유료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메소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국민은행 돈 넣었다가 전액 손실, 예금 돈 못 찾는다. 뭔 저겁니까? 와, 정말 깜짝 놀란 모습이죠. 전액 손실, 가계, 기업 붕괴, 금융위기, 자, 국민 빚 폭발 지경, 가계대출도 기업대출도 사상추대. 먼저 이걸 짚고 바로 내용에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가계대출 자산거품 이게 영끌이 있고요, B2가 있고요, 사업대출이 있습니다. 지금 다 안 좋아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기업, 대기업 다 포함시킨 거예요. 부동산 투자, 영끌, 부동산 투자, 집값 거품이 폭등을 했죠. 근데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어. 폭락. B2,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 투자를 했는데 주가 거품 폭등에다가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 깡통이에요. 주가 급락. 자, 사업대출, 무분별한 사업대출, 특히 이게 심해요. 지금 사업대출이. 자, 연체,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포함, 중소기업, 대기업까지도 사업 파산. 결국 집값 폭락, 주가 급락, 사업 파산이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자, 이제 은행별로 문제점을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국민은행 오늘 제목인데 전액 손실 터졌다. 은행 믿고 돈 넣었다가 날벼락, 노후자금 다 날릴 판이래요. 먼저 전액 손실, 위험 등급, 불안전 판매. 전액 손실이 발생한 이게 파생형 펀드가 항상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은행에 가면요, 이게 원금 손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무조건 이자 세다고 그냥 거기다가 몰빵, 큰일 납니다. 1금융권이니까 안전하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날렸대요. 시니어 전용 위험 등급 2등급으로 낮춰서 속여가지고 표기한 거죠. 035 방식으로 총 3,750억. 잘 보세요. 무려 3,750억이나 모집한 거예요. 저게 인원이 적겠어요, 여기? 그래서 판매했습니다. 믿을 거 없어요, 세상에. 위험 등급. 1등급은 매우 높은 위험, 2등급은 높은 위험, 3등급 다소 위험, 4등급 보통, 5등급은 낮은 위험, 6등급은 매우 낮은 위험인데, 자, 지금 등급을 낮춰서 표기했다고 하잖아요. 2등급. 지금 매우 높은 위험 1등급을 2등급으로 낮췄겠죠. 그 다음에 불안전 판매. 위험 등급을 낮춰 판매했기 때문에 얘는 불안전 판매고요. 파생형 펀드는 독일 빌딩 전액 손실을 봐가지고 이렇게 다 날벼락, 다 돈을 날려버린 거예요. 금융권 시니어 상대,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노후자금, 불안전 판매가 속출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국민은행이 원금 반토막 사태, 이것도 한번 맞는 적이 있어요. 지금 국민은행이 부도가 난다, 부실이 텄다, 이 뜻이 아니에요. 지금 국민은행으로 인해서 이 불안전 판매로 피해자가 속출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지. 평생 모은 돈 절반 날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거 국민은행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제일 비중이 높았어요. 국민은행이. 내년 3조 원대 홍콩 ELS 폭탄. 보세요. 자, 원금 손실 반토막. 2016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되풀이. 이번에는 ELS는 아니지만 또 되풀이된 거잖아요. 세 번째. 문제 해결 방안. 법이 너무 약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ELS 판매 잔액 KB 7.8조. 그 당시에 신한 하나 KH 각 2조였어요. 녹인 진입 물량, 즉 원금 손실 구간을 녹인 진입이라고 하는데
4조 6,434억. 정말 컸죠, 그때도. 홍콩 H지수 폭락하는 바람에 문제가 터진 거고. 2016년에도 주가 연계증권 ELS라고 있는데 반토막. 이걸 지금 되풀이한 거죠. 얼마 전에. 자, 그리고 1월부터 만기 12,000, 그리고 5,700, 60%나 무려 손실됐어요. 문제 해결. 1금융권 부실이 2금융권 불똥으로 부실이 옮겨갈 확률이 크죠. 특히 노년 피해자들 직원 수당 실적에 눈멀어서 과장하는 바람에 연세 드신 분들이 피해자가 막 속출했죠. 해결 방안. 원금 손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배상 기준도 정확하게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금 해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금 적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게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예금을 무조건 해지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자, 지금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은 부도가 나도 합병하고요. 은행이 장점이 그거죠. 부도 났다고 해서 돈 못 찾는 게 아니라고요. 합병하면 그냥 원상복귀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예금 해지. 약정이자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세금 부담이 증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금을 해지해버리면. 그나마 낮은 금리 적용하면 다행이죠. 아예 그냥 이자를 못 받죠. 추가 수수료에 대한 부담. 금융거래 시 신뢰도가 하락. 즉 신용정보가 확 추락하는 거예요. 등급이 추락하는 거죠. 금리 상승 시 손해 발생. 잘못 갈아타면 손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예금 해지의 경우 어떤 경우 보통 해지하느냐면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비가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긴급 생활비가 아예 없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면 생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해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은행이 불안하니까 해지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금융위기 아니면 터지지 않는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부채 상환이 시급. 예금 이자보다 부채가 훨씬 커. 빚이 훨씬 커. 그래도 만기 가까우면 이제 그때 해지하면 되는데 만기가 멀었어. 해지해야죠. 은행 부도. 경제위기 시에 발생하지 않으니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 해지 대안 방법. 정기 예금 해약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안 그래요? 정기 예금을 어떻게 해약하겠어요? 담보대출 활용. 정기 예금을 담보로 대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이 된다면 받는 게 좋아요. 설령 이자가 세더라도. 부분 해지 가능 상품도 있고요. 자동 만기 연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 이번에는 우리은행. 이 은행들이 다 문제가 심각하다보다도 어떤 특정 분야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다 제가 건드려 드릴게요. 자, 우리은행은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동양 ABL 생명 인수의 타격. 이거 되게 시끄럽게 오래 끌고 가네요. 자, 동양 ABL 보험 인수 불발. 2,300억 부당대출. 총체적인 경영 부실. 3등급 하락 시에 동양 ABL 불발 위기. 물건 3등급 든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빨간 등이 켜지는 거죠. 1,550억 계약금 손실.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보네요. 손해배상에다가 소송까지 당할 수 있어요. 자, 문제 심각. 등급 하향. 중국 보험그룹 1.5조 계약 부당대출 논란이 있어서 지금 금감원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상 보험그룹 이런 게 문제죠. 자, 낙후된 지배구조. 대규모 잦은 금융사고가 우리은행에서 계속 터지고 있죠. 자본을 과대평가. 브릿지론 편법을 써가지고 브릿지론 해주고 계열사를 불법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금감원 금융위 경영실태평가를 원칙적으로 하겠다. 원칙적으로. 다만 인수 절차에 대해서 유연성을 발휘해가지고 등급이 설령 3등급이 되더라도 동양 ABL 생명을 무조건 인수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은행이 그렇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마 인수하게끔 할 거예요. 우리은행 인수 무산 시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요. 자본금이 증액되고 부실자산 정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승인하는 조건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NH농협은행 단위조합이 아니라 자 5대 은행의 농협은행입니다. 얘들은 PF 부실이 문제예요. 자, 농협은행서 1,700억 부동산 PF 대출 부실 발생.
자, 어떻게 발생했느냐? PF 사전 차단, 연체 59 6개월 3,128억 원, 와, 3배나 급증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죠. PF 시장 부실 1,700억 원, PF 부실 발생. 오히려 2금융권과 연관돼서 지금 1금융권이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건전성 현황, 건설업 대출 잔액이 4.7조에서 5조 377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위예요.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액 874억이 1,438억으로 1위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1조 3,920억 원,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죠. 위기입니다. 대출 중단 파장. 자,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 PF 대출 중단을 확대해. 앞으로 문제가 있는 은행은 대출도 못 해주게끔 금감원에서 계속 압력을 넣고 있어요. 건설사 PF 줄도산. 은행이 부실하면요, 이 기업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건설사.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하루에도 막 종합건설사가 어떤 때는 4개나 부도가 나는 등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이죠. PF가 지금이 제일 안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ELS 판매 중단. 하나, KB, 신한, NH농협. 이번에는 기업은행. 자,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자, 나라가 망하면 망하겠죠. 그렇지만 망하는 것과 부실은 별개 문제예요. 아까 5대 은행 부실 제가 하나씩 집어드렸는데 걔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은행 부실이 심각해요. 자, 여기 보시면 기업은행 부실 채권이 이게 제일 핵심 아닙니까? 4대 은행 합친 것보다 많대요. 답 나온 거죠. 아니, 기업은행이 커요. 제가 물어볼게요.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얘들이 커요. 당연히 국민 하나 얘들이 더 규모가 크죠. 그런데 그 기업은행이 그 큰 은행들 4개 합친 것보다 부실 채권이 더 많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대출 많이 해주고 소상공인 많이 해주고 이런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빚이 아주 안 좋아진 건데, 그래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다 국민 세금이고 국가 부채 있죠. 정부 부채, 국가 부채에 지금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멋대로 하면 안 되죠. 자, 먼저 중소대출, 중소기업 대출 247조 2천억. 중소기업 전체 대출은 1040조 23.65%. 와, 어마어마하네요. 전체 대출의 23.65%를 기업은행이 담당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이게 규모면에서 너무 커요. 부실 채권 고정이하 여신 4조 1970억. 4대 은행 합계를 이미 초과했어요. 여신 비율 1년 만에 1조가 증가했습니다. 국가부채 위험. 중소기업 파산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업은행 부실은 늘어나겠죠. 자금난이 어려워지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건전성, 순이익은 2.6조, 대출 247조. 자, 이익이 2.6조면 뭐예요? 대출 247조인데 사실상 끝도 없는 적자죠. 저걸 무슨 순이익이라고 해요? 한 해 이익 났다고? 저 대출 247조는 누가 갚아? 빚이 없는 상태에서 순이익을 따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적자. 비이자 이익, 유가증권, 대출채권 처분 감소, 연체율 0.2% 오른 0.8%, 5대 은행 0.35에 2배 정도 돼요. 연체율이. 자, 그렇다고 해서 기업은행이 지금 뭐 부도가 난다 이거 아닙니다.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제일 안전해요. 1금융권보다 더 안전해요. 그냥 5대 은행보다. 얘도 1금융권이지만 6대 은행이지만, 다만 이 부실 여건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새마을금고, 농협, 저축은행이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요. 파산하면서 동시에 합병. 다 파산한 게 아니에요. 지점별로. 지점이 많잖아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이게 경제위기라면 파산하고 끝이에요. 여러분들 5천만 원 밖에 보장을 못 받는데 파산하고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옮겨가는 것뿐이라서 100% 보장됩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부실금고마다 합병이라고 나왔죠. 방패막이 된 한국은행. 그렇죠.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 농협,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것을 방치하겠어요? 파산까지는 할 수 있어도 합병을 하게끔 만들겠죠. 먼저 새마을 24년 9월 기준 뱅크런 이후 13곳이 파산합병. 오, 상당히 많은 곳이 합병했네요. 파산합병. 늘어나겠죠. 합병 대상
새마을 자체적 위기 수습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르마를 타줘야겠죠. 자산 건전성, 경영관리 능력, 그리고 수익성, 유동성 다 안 좋아요. 농협 파산 합병 진행 중입니다. 2018년 177개나 합병한 사례가 있고, 자, 경영위기, 대손충당금 적립률, 연체율을 판단해서 아예 부도를 내고 합병시키는 거죠. 정부와 농협중앙위로부터 무이자 지원도 받고 있어요. 저축은행, 건전성 낙제점이 10곳 중 5곳은 퇴출 합병. 정말 많네요. 자, 금융당국 낙제점 4등급인데 4등급 적기 시정 조치를 추진하겠다.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가장 큰 M&A, 좋은 말로 M&A지 나쁜 말로는 파산 합병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금융권이 불안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니까 굳이 경제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자, 이제 증권사, 보험사는 어떨까요? 증권사 망하면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될까?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증권보험, 부도대책, 증권연합. 대형 증권사 파산 가능성이 없어요. 증권사 파산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자, 중소증권도 안전합니다. 아무리 부실해도. 그런데 2013년 직원 주물 실수로 함넥투자증권이 파산한 사례는 있어요. 자, PF 부실 채권 비율, 순여주 이하 자산 비율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 좋다 이거죠. 지금은 파산할 곳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증권사가 부도나면 어떻냐? 증권사 파산 부도나면 대부분 안전합니다. 모두 수령해요. 100% 수령합니다. 왜냐? 증권사 망해도 주식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이 된 상태고, 증권사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거래만 중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공인중개사가 문 닫았다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파산되지 않듯이 똑같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은행보험입니다. 은행은 달라요. 잘 들으세요. 자, 지금 MG도 멋졌네 말도 많은데, 자, 은행 일부 부도, 합병을 통해서 예적금은 안전해요. 맞아요. 합병 100% 해줍니다. 은행 근데 경제위기 때는 달라요. 경제위기 터졌다 그래버리면 지금 어떻게 합병시키겠어요? 돈도 없는데 국가가 5천만 원 외에 보장이 안 되겠죠. 또는 이제 좀 1년 정도 지나면 1억 이내로 보장되고 나머지는 보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만기 되면 그냥 이금융권에 막 5억씩 10억씩 넣으면 안 돼요. 절대로 다 날립니다. 아니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기 되면 이렇게 하셔야 돼. 그냥 이제 1억까지 올라갔다고 치고 9천만 원 이자까지 해야 하니까 9천만 원씩 그냥 쪼개기로 법인 다른 곳에 새마을금고 많잖아요. 좀 바쁘더라도 다 돌아다니면서, 또는 농협도 반리조합, 농협도 수협도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법인 다른 곳에 넣으면 다 보장받아요. 이자를 세게 받고 싶다면 한 곳에 몰빵하면 걔는 1억밖에 보장이 안 돼요. 자, 이제 보험부도, 보험도 M&A에서 지금은 안전합니다. 망해도 괜찮아요. 근데 금융위기 터지면 5천만 원밖에 보장 안 돼요. 역시 1억 보장되겠죠 나중에. 자,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 한도인데 이제 1억으로 상향합니다. 보호은행, 은행 잘 들으세요. 은행, 증권사, 증권사는 뭐 관련 없죠. 실질적으로는 보험사, 외국계 은행, 자체 기금, 행안부 보호, 단위농협, 축협, 수협,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데 자체 기금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론도 보호 안 되는 곳,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저축은행 채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자, 본점, 지점 형태의 모든 곳들, 즉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되게 지점 많죠. 거기는 100억을 집어넣어도 1억밖에 보장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 청약주택, 펀드, 은행증권, 특수상품 등은 아예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축하세요. 예적금 천액, 우체국이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5대 은행, 그리고 아까 국책은행, 기업은행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국책은행 안전합니다.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고금리 유형 5천만 원 이상, 앞으로는 1억 이상, 내년부터는 가입하면 안 되겠죠. 새마을저축 상호 만기 끝나고 분산시켜라. 자, 한국의 제2의 위안위기, 이글이글 뭔가 막 불안하지만 저는 꿋꿋이 이겨낼 것으로 봅니다. 은행의 부실은 국가 경제에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금융을 건전하게 만들고 기업이 활력을 찾도록 정부, 국회, 국민 모두 힘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